조용원의 내공. 인생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 인생의 고수가 되어야 한다. 내공이란 무엇인가? 외공도 있다. 외공이 육체 단련에 초점이 있다면 내공은 마음의 단련에 집중된다. 육체와 마음은 완전히 따로 노는 게 아니다. 연결되어 있다. 육체가 건강하면 동시에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마음이 건강해지면 육체적인 질병도 잘 안 생긴다. 스트레스도 따지고 보면 마음의 병.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 아닌가. 내공을 말하자면 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마음 상태가 된 것. 필자는 무협지를 좋아하는데 무협지를 읽으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사부와 내공이었다. 어떻게 하면 사부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공을 기를 수 있을까? 어디에서 사부를 찾을 것인가? 내공을 기르는 방법의 첫 번째 독서, 독만권서. 만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한자 문화권에서 2000년 이상 전해져 내려오는 내공 단련법. 책은 과거 현인들이 써놓은 것, 현인과 시공을 초월한 대화가 독서. 그 사부들이 들려주는 내용을 압축하자면 하나의 판례집인 것이다. 걱정되는 사건과 대면해야 하는 경우, 그때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임할 것인가?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서 현재 내 문제를 상담받는 것이 독만권서. 독만권서와 함께 대꾸를 이루는 것이 행만리로. 만리를 여행해 보는 일. 돈과 시간이 되면 해외여행도 많이 해볼 일이다. 그래야 스파크가 튀고 머리에 든 게 있어야 여행을 다닐 때 스파크가 튄다. 들어있는 게 없으면 경치만 감상하다 끝나는 수가 있다. 왜 이렇지? 그 의문을 해소하는 과정이 내공 쌓는 길. 여행의 미덕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점. 자기와는 다른 인간을 만난다. 오프라인 직접 보고 듣고 느껴라. 행만리로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스승, 즉 사부를 만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유서 깊은 도교 문파가 화산파. 화산파의 도사 양성 커리큘럼 가운데 하나는 표주. 3년간 돈 없이 천하를 여행해 보는 일. 돈 없이의 방점이 있다. 신용카드 없이 빌어먹으면서 다녀보라는 이야기. 그래야 세상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인심도, 그 지역의 특산물, 명소, 숨은 역사, 긴 물건, 따뜻한 마음, 재수 좋으면 스승도 만날 수 있고. 내공이 축적된 최고의 경지는 샬롬이다. 기독교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말, 나는 강호 동양학 전문가지만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한다. 내면의 평화를 지칭하는 말, 존재 자체로 내면의 평화가, 내면의 세계가 평화로운 사람, 샬롬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란 말인가. 샬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신의 은총을 받아야 한다는 명제에 나는 동의한다. 그러나 신의 은총도 무조건 쉽게 받는 게 아니다. 시련을 겪어야 한다. 시련 없이 어떻게 샬롬에 도달한단 말인가? 말도 안 된다. 그 시련을 인수분해해보면 4대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감방, 부도, 이혼, 암. 감방살이를 하면서 육체적인 자유를 구속당해보고 콩밥도 먹어보고 아 고달프다 미치겠다. 부도 이것도 간단하지가 않다. 주변 사람들의 돈을 떼어먹고 갚지 못하는 일. 그 주변의 시선을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이 고난을 뚫고 죽지 않으려면 그 사람은 내공의 고단자라고 본다. 피, 땀, 눈물. 이 세 가지 액체를 바가지로 흘리면서 우리네 인생은 내공을 쌓는다. 쌓고 싶지 않아도 자동방으로 쌓인다. 이 책은 인생의 4대 과목을 이수하기 전에 예비고사용으로 읽을 용도. 필자가 동망권서 행만리로를 하면서 느낀 소감과 단상을 정리한 내용. 인생 본게임인 4대 과목에 진입했을 때 느끼게 될 현기증, 공포, 비탄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진정시켜줄 1%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관점이 내공이다. 한 생각이 운명을 바꾼다. 사람에게 기대다. 다른 사람이, 다른 인생이 나에게 복을 불러온다. 밝은 곳으로 가라. 공간이 정신을 바꾼다. 축적된 시간에 귀 기울이다. 오래된 것들에는 견뎌온 힘이 있다. 하늘의 뜻을 이해하다. 신은 늘 다른 길을 열어둔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이야기로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두다. 상상력으로 우리는 더 멀리, 더 높게, 더 깊이 산다. 산천에 내려놓다. 자연은 좋은 인생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을 알려준다. 신성한 소나무에는 죽은 가지가 있다.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장관은 쉽사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어찌 춤을 추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생 청구서. 돈, 인기, 권력. 이 세 가지가 내 손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 이면에 청구서가 붙어온다고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고대로부터 자살은 있었는데 20에서 30대 젊은 연예인의 자살은 일반인에게 충격을 준다. 그 충격은 의아심이다. 왜 돈과 인기를 얻은 새파란 인생이 자살을 한단 말인가? 돈, 인기, 권력은 모든 인간이 갖고 싶어 하는 것. 갖고 싶지만 보통 사람은 쉽게 가질 수 없는 그 무엇. 이걸 일찌감치 인생 초반에 획득한 인간이 왜 죽을 필요가 있는가? 남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축복. 이걸 일찍 획득했으니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란 말인가. 남은 인생 동안 허구한 날 이걸 천천히 즐기면 되지 않겠는가? 사회가 복잡해지고 시스템이 구축된 사회일수록 젊어서 돈, 인기, 권력을 손에 넣기 어렵다. 돈, 인기, 권력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한다. 몇 년 전 미스 코리아 출신의 인기 탤런트와 대담할 기회가 있었다. 인기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인기라는 뭉게구름이 올 때는 그 밑에 반드시 청구서가 붙어온다. 인기가 올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날까 하고 긴장한다. 그 청구서는 실로 복합적이다. 비방, 소송, 이혼, 폭력, 투쟁, 사기, 감옥, 죽음. 돈, 인기, 권력은 모든 인간이 갖고 싶고 부러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소유한 인간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질투, 시기심, 공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20, 30대가 이 공격을 감당할 내공이 있겠는가? 이 내공의 핵심이 바로 주역에서 말하는 독립불구 둔세무민. 혼자 서 있어도 두렵지 않고 세상과 떨어져 있어도 고민하지 않는 경지다. 이 의연함은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20대가 체득할 수 있단 말인가. 인터넷,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대중적 공격은 댓글이라는 신무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화살, 대포, 미사일보다 무서운 게 댓글. 화살, 대포, 미사일은 시공의 제약을 받지만 댓글은 이 제약을 받지 않는 익명이 쏜다. 성격을 바꿔야 팔자가 바뀐다. 성격, 사고방식을 바꿔야 팔자가 바뀌는데 자기를 되돌아보지 못하는 성격이 형성되면 고치기 힘들다. 자기를 되돌아본다는 것은 역지사지. 상대방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훈련.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역지사지가 될까? 하타 요가에서는 몸의 동작을 변화시킴으로써 사고방식, 기질적 문제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하타 요가에서는 몸의 동작을 중시한다. 육체를 변화시켜야 마음이 변화한다고 보는 노선. 마음이 변화하면 육체의 변화도 동반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마음 변화가 매우 어렵다. 마음 한번 바꾸기가 죽기보다 어렵다는, 마음을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육체를 먼저 바꿔서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타 요가의 방법. 내로남불을 치료하는 요가 자세는 두 가지. 활자세, 앞으로 쏠린 까르마, 업장을 해소하면서 뒤쪽을 보강해주는 자세. 바닥에 엎드려 두 다리를 들어 올려 두 손으로 발목을 잡고 몸을 활처럼 휘는 동작. 책을 자주 보고 컴퓨터 화면을 많이 보면 결국 앞만 보는 셈. 요가에서는 전뇌를 이야기한다. 전뇌만 발달하고 혼외가 각성되지 못하면 뒤를 보지 못한다. 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처지, 주변에 대한 배려. 의식이 앞으로만 쏠려 있으면 상대방의 처지를 보지 못하는 함정에 빠진다. 활자세는 이걸 치료해준다. 당대 하타요가의 세계적인 고단자인 성명선생에서 받은 처방인데, 사람은 살면서 자기를 입체적으로 검증해줄 명사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쟁기자세, 하늘을 보고 누워서 두 다리를 들어 올려 두 다리 끝이 머리 위의 바닥에 닿도록 구부리는 자세. 열받아서 뚜껑 열리려고 할 때 이 자세를 하면 효과적이다. 상기된 게 내려간다. 뇌경색, 심장마비를 예방해주는 자세. 쟁기 자세는 내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의식 속에 숨어있는 아상과 명예욕을 조절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혼외를 각성시키는 자세. 30대 출세. 사회 시스템이 정비되고 선진국이 되어 갈수록 젊은 세대는 출세하기 어렵다. 선진국에서 젊은 20, 30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주목받는 인생이 가장 화려한 삶. 사회적 인정 욕구를 과도하게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색과 같은 생물적 욕구보다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사회적 욕구가 더 짜릿한 욕구이다. 식색도 오버하면 탈이 나듯 사회적 욕구도 과도하게 충족시키다 보면 탈이 난다. 특히 정치, 스포츠, 연예인에 비해 조심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다. 가장 큰 시련은 젊어서부터 조실보모 인생 파탄이다. 공자 예수 마호메트 최수훈이 그랬다. 아주 큰 인물은 일찍부터 인생 파탄 나서 스펙이 좋지 않았다. 중간치기 인물은 가방끈이 긴 법이다. 명리학을 연구해보니 전반전이 좋으면 후반전은 좋지 않다. 소년 등과 하면 부득 호사라 한다. 어린 나이에 성공하면 그 운이 말년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 정조 때 정권 실세로 끝발 날리다가 33세에 죽은 홍구경이 대표적인 예. 반대로 선곤 후퇴, 전반부가 곤란하다면 후반부는 좋아진다는 것이다.
젊은 날의 성공은 절제와 겸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